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 성추문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현상적인 부분에서 나아가서 좀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선 김상현 선수 사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이게 지난 16일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네. 익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김상현 선수가 그때 당시 차 안에서 차 문을 연 상태에서 이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고, 네.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20대 여대성이 그 음란행위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두했고, 거기에서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알려지고 실제 그 구단에서는 이 구단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임의 탈퇴라고 하는 사실상 선수로서는 굉장히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 상태에 있는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네. 과거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의 사례와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네. 어찌 보면 모범이 돼야 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심리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단일 행동인지 아니면 이게 그 전부터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또 당연히 그 전에 그 김수창 전 지검장도 마찬가지죠. 이게 단일 행동이 만일 아니라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행위라면 우리가 이걸 흔히 성도착이라 그러고 네. 그중에서도 이제 노출증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장애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성적 흥분이 되지 않고 이를테면은 뭐 노출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깜짝 놀래거나 아니면은 깜짝 놀라는 이런 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단순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바리맨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바바리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바지를 내리고 차 속에서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김상현 선수의 경우에서처럼 갑자기 차 문을 열어서 뭐 하의를 내렸는데 그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면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 이런 데서 아예 지퍼를 내리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뭐 물론 점잖은 사람이 안쪽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성적으로 흥분이 되지 않는 일종의 장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게 일회성이라면 호기심일 수 있겠지만 이런 네.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일회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장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상대 여성들이 받는 충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본인의 성적인 쾌감 그리고 만족감 여기에 기인해서 본인이 뭐 공인이건 아니면 본인이 어떤 유명인이건 상관없이 이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 때문에 만약에 잡히거나 이랬다면 본인의 수치심에 관심이 있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건 어떤 것과 비슷한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런 바바리맨이라든지 노출증 환자와 만나서 깜짝 놀랄 경험을 한다면 네. 이 여성은 사실상 심리적으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사실 남성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성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남성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저분하구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이구나. 이런 성에 대한 관념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기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네. 심할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이 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충격이 컸다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합니다. 네. 최근에는 뭐 강정호 선수도 성폭행 논란이 있었고요. 운동선수들 실력도 실력이지만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교육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모든 운동선수들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운동선수들 상당수가 특별히 남성들의 경우도 그렇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서부터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네. 대부분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남성들 사이에 돌던 이야기들이 어려서부터 그게 당연한 성적 행동인 것처럼 성에 대한 정상적인 관념인 것처럼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고요. 그렇게 성장해서 또 남성들만 모여있는 군대를 가죠. 네. 군대를 가서도 사실상 우리가 여성 폄하나 성폭력에 해당되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여성을 물화하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또 성인이 되면서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데 또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성은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 왜곡된 성인식이 그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교정하고
구분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게 교육인데 이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구단에서도 이번에 일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규율을 강화하겠다, 그 처벌도 강화하겠다, 또 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교육과 또 예방 절차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또 거기와 상관된 또 처벌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양자적 효과를 좀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사실 비단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최근 연예인의 성추문도 끊이지 않았고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요즘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PC방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근데 그런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접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에 내재돼 있다가 좀 표출되는 건 아닌지 이게 원인이 아닐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란물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성문화에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화라고 하는 건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씩 천천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젖어가는 과정인데요. 네. 이를테면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또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다 뭐냐면 남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성문화가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고 또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아주 직접적인 성과 관련된 표현물에 나타나고 거기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이게 조금 더 공고화되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회가 아주 관대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 성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고 특별히 남성들의 성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처벌도 굉장히 미미하고요. 관련돼서 남성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성과 관련된 예방책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만나면서 지금의 성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성문화 속에서 자라나면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최근에 국민의당에서 이 황당한 성교육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이게 사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지난 5일에 각 정당마다 의무적으로 성평등과 관련된 또 성희롱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지난 5일날 그 문강분이라는 분이 가서 네. 국민의당에 있는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당 소속 의원, 보좌관, 당직자 합쳐서 271명을 앞에 놓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발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발언이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78.4% 정도의 사람들이 성과 관련돼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78.4%는 참고 지낸다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미덕이 아니겠느냐. 네. 또 하나는 5, 60대 사람들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풀고 있는 건데 젊은 여성들이 너무 그거를 섹슈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뿐만이 아니고요. 20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성희롱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거 해고한다는 거 그거 이해 안 된다. 나는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고요. 블루스 좀 추웠다 그래서 그거 잘릴 일이냐. 이해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회사에서 돈 버느라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에게 사회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게 지금 성교육과 관련된 성희롱 예방교육의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강연자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힌 일이고요. 네. 이분이 지금 그 여성복도 그렇게 노동 쪽에서 굉장히 잘 알려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그 노무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 네. 271명 중에 단 한 명도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가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박주현 의원이 그 강사로부터 당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참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블로그에다가 이제 오늘 어떤 강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강연 내용에 대한 이의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이런 교육이 일반화된 건 아니에요. 네. 강사들 중에 그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당내 분위기가 어떠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들 많이 알고 있고 정책을 수반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고 강사의 그런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적으로 된다는 건 이분이 다른 데서도 그런 강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희롱과 관련된 강연자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만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상부의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게 내면화된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네.
참 아이들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렇게 성인들을 위한 성교육도 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정말 올바른 그런 성문화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